19세기 말 제국주의 열강의 격전지가 된 조선. 그 조선의 궁궐을 지키던 훈련대 대대장 우범선이 일본으로 망명길에 오른다. 그리고 50여 년 뒤 그 바닷길을 되밟아 그의 아들이 한국을 찾는다. 아버지의 조국에 뼈를 묻겠다. 그 아들은 당시 세계적 육종학자로 이름을 떨치던 우장춘이었다. 일제강점과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조국의 땅은 더욱 피폐해져 있었고 땅의 주인인 백성들은 흙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우장춘으로 인해 밭에서는 한국형 배추와 무가 자라고 강원도 대관령에서는 씨감자가 연글고 제주도에서는 감귤이 열렸다. 망명객의 아들로 한국에 돌아온 우장춘. 그가 뿌린 씨앗. 그것은 일제로부터의 진정한 독립을 가능케 했다. 우장춘 그는 해방 후 한국 사회에 스스로 커다란 한 알의 씨앗이 되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사시사철 무배추를 흔히 볼 수 있게 됐다. 굳이 김장철을 가려 김치를 담그지 않아도 된다. 또 배추는 이전과 달리 포기가 실해져 김치를 담갔을 때 풍부한 맛을 낸다. 이게 지금 더 얇고. 그렇다면 예전의 배추는 어땠을까? 195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배추는 지금의 품종과는 많이 달랐다. 우선 배춧잎이 수도 적으면서 퍼져 있고 병충해에도 약했다. 그러니까 통이 앉지 않고 그냥 잎만 시퍼렇게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가 요즘 시퍼런 잎을 갖고 김치를 담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월동해서 봄에까지 먹을 김치를 담갔다고 생각했을 때 그게 지금 김치하고는 전혀 양상이 다르죠. 그러면서도 모자라죠, 김치가. 모자라서 봄이 되면은 아주 힘들어. 그래서 뭐 시금치 같은 것, 다른 갓 같은 것, 그런 것들을 가지고 대용도 하고 그런 식이었죠. 요즘 우리가 흔히 보는 배추는 결구배추라는 종류다. 하얀 대가 길고 잎이 퍼지지 않으면서 속이 꽉 찬 것이 특징이다. 한 포기의 무게는 보통 1.5kg에서 2kg까지 나간다. 또한 질기지 않고 아삭아삭하다. 그리고 속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배춧잎 사이사이에 양념과 함께 발효되면 맛도 좋고 영양도 좋고 보기도 좋다. 맛있는 김치를 먹었을 때 다른 반찬 아무것도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 김치 하나만 먹어도 제일 잘 발효됐을 때는 최상의 맛을 내요. 최고의 영양을 내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김치가 잘 익었을 때는 다른 반찬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의 어떤 그런 품질을 내주었으니까 가히 이것은 혁명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대단한 변화라고도 말을 할 수 있어서 한국의 맛을 대표하는 김치의 혁명. 그것을 가능케 한 새로운 배추 품종의 탄생. 거기에 바로 우장춘이 있었다. 수원에 있는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 그곳에 우장춘의 추모비가 세워져 있다. 그렇다면 우장춘은 어떻게 지금의 배추 품종을 만들어냈을까?
이전의 배추는 국내 재래종과 일본에서 들여온 수입종들이 대부분이었다. 우장춘은 국내 재래종과 일본 도입종 중 우수한 품종을 골라 우선 순수한 품종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들을 어버이로 교배를 거듭 원예 1호, 2호라는 새 품종을 만들었다. 현재 배추 품종의 개량도 이것을 기본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가장 큰 것은 이제 수량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품질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주로 이용하고 있는 배추, 또 배추의 품질이 좋아지니까 또 김치의 품질이 아주 좋아져서 지금 국제적으로 우리 김치가 수출이 많이 되고 있는 것도 아마 결국은 우 박사의 업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의 품종 개량에도 우장춘은 큰 역할을 했다. 재래종 무종자는 심었을 때 모양이나 생김새가 다 들쭉날쭉했다. 하지만 우장춘이 개량한 품종은 모양과 크기가 공산품처럼 일정하다. 일제시대 때 쭉 지금도 단무지용 품종 이런 것들을 많이 재배하고 이제 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깍두기에는 맞지를 않으니까 우리나라 이제 각 지방 재래종을 수집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품종을 개량을 해서 특히 수량이 높고 또 병충해 강하고 또 하나는 깍두기를 담았을 때 이제 맛이 있는 당도가 높은 그런 품종들을 이제 선발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세계 제1의 김치는 우장춘이 개발한 우수한 품종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하지만 우장춘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김치 이상의 것이다. (1945년) 우리는 그렇게도 원하던 일제로부터의 독립을 맞이했다. 하지만 당시 농촌의 현실은 해방의 기쁨과는 거리가 멀었다. 독립은 됐지만 종자는 일본 것을 계속 써야 하는 형편이었다. 일제가 원예 농업 분야에서 한국인들에게는 단순 재배 기술만을 가르쳤기 때문이다. 원예의 무배추 종자는 일본에서 만들고 그걸 대만인이 우리 조선인이 이런 데 모두 팔아서 아주 고가로 팔아서 착취를 했단 말이죠. 그래 놓으니 우리나라에는 종자도 물론 없거니와.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무배추 종자, 벼 종자는 난 걸 그대로 심어도 그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무배추만은